소천무쌍 5화. 정말 이래도 괜찮겠어요? 걱정 가득한 부인 강씨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호백은 오늘 갖다 팔 약초들로 커다란 짐을 꾸렸다. 내가 왜 그깟 놈들 말을 들어야 하는데? 걱정할 것 없으니 신경 쓰지 말구려. 하지만 또 찾아와서 행패라도 부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되는 부인 강씨였다. 한창 젊은 나이라면 몰라도 이제는 나이 지긋한 호백이지 않은가. 아직까지도 거뜬하게 산을 탄다고는 하지만 상대는 호백보다 훨씬 젊은 약초꾼들이다. 힘과 체력에서 도저히 호백은 그들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이미 장폭회에게 말을 해두었으니 그놈들도 함부로는 하지 못할 거야.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관부에 미리 알렸다고 하니 절로 안심이 되는 부인 강씨였다. 그럼 다녀오리다. 조심해요. 사람 걱정하고는. 웃으며 집을 나서는 호백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부인 강씨의 얼굴엔 여전히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뭐라고? 필어먹을 노인네! 진성촌 약초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한 호백의 행동에 화가 났다. 노인네라고 봐줬더니! 당장이라도 달려가 주먹질이라도 할 것 같은 장삼이었다. 노영,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겁니까? 저번처럼 점잔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따끔하게 경고를 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그놈이 노인네 좋게 말하니까 들어먹지도 않으니 힘을 써서라도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씨팔, 내가 가서 곤죽이 되도록 패버리겠소. 장삼은 말만 하라는 듯 은연중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노표를 바라봤다. 좋게 말로 했을 때 들었으면 좋았을걸. 노표도 마땅히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는 노릇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장삼으로 하여 쓴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때론 폭력만큼 가장 훌륭한 가르침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장삼 자네가 알아서 하게. 단 너무 심하게 다루지는 말게. 그래도 우리처럼 약초를 팔아먹는 사람이 아닌가. 적당히 다시는 그러지 못할 정도로만 해두게. 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오. 장삼은 걱정 말라는 듯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하루 뒤 장삼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었다. 호백이 관부에 저번에 있었던 일을 알렸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직접적으로 호백에게 손을 가하면 폭해들에게 잡혀 관부로 끌려갈 것이기에 장삼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에이 씨팔! 제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장삼은 폭발하는 화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자신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도 호백은 하루마다 약초들을 팔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도통 약초값은 제값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덕분에 진성촌 약초꾼들은 예전만큼의 돈을 벌 수가 없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호백이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약초를 팔 수 있을까 싶었지만 당장 눈앞에서 이익이 줄어들고 있으니 참고 넘길 만한 일이 아니었다. 답답한 마음에 장삼은 술병에 술을 병째로 들이켰다. 이미 그의 주변으로는 빈 술병이 6병이나 나뒹굴고 있었다. 빌어먹을 그 노인네 약초들 죄다 불사질러 버릴 수도. 불? 술에 잔뜩 취한 장삼은 말을 뱉어내다 몸을 벌떡 일으켰다. 씨팔! 그 노인네 약초에다 불을 질러버리겠어! 술이라는 괴물의 이성을 빼앗긴 장삼은 한 손엔 술병과 다른 한 손엔 화섭자를 챙겨서 집을 나섰다. 그렇게 길을 걷는 동안에도 술을 연신 들이킨 장삼은 잔뜩 취해 비틀거리는 몸으로 호백의 집 앞까지 도착했다.
호백의 집은 고요하기만 했다. 지금 시간은 축시다. 당연히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다. 죄다 불질러 버리겠어. 장삼이 호백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였다. 낯선 이의 방문에 잠을 자던 황구가 큰 소리로 지저대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장삼은 급히 황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채 1년도 자라지 못한 작은 체구의 황구 머리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이런 개새끼! 장삼은 황구를 걷어차는 걸로도 모자라서 손에 들고 있던 술병으로 머리를 세게 내려치고 거칠게 발로 짓밟았다. 그 과정에서 바닥으로 흩뿌려진 술병 조각들이 황구의 목 부근으로 박혀 들어갔고 이윽고 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황구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을 때였다. 걔 누구요? 소란스러움에 잠에 깬 호백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장삼은 급히 어둠 속에 숨었고 호백은 누구냐고 몇 번을 더 외치다 이내 황구에게도 다가왔다. 피를 흘리고 죽어버린 황구의 모습에 호백이 비명을 내지르려는 순간 쌍! 약초를 캐기 위해 항상 지니고 다니던 날카로운 쇠조각이 호백의 배에 깊숙이 박혀들었다. 내 놈이! 호백은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이가 장삼임을 알아봤다. 빌어먹을 노인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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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삼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호백의 배에 박힌 쇠조각을 대여섯 번이나 힘껏 찌르고 비틀기를 반복했다. 수차례나 배를 찔린 호백은 이미 숨을 헐떡거리며 죽음을 코앞에 둔 상태였다. 여보. 호백이 방으로 들어오지 않자 부인 강씨가 궁금함에 밖으로 나왔다. 장삼은 급히 쇠조각을 빼내며 다시 어둠 속에 숨었다. 호백은 바닥으로 쓰러졌고 부인 강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호백을 발견하고는 한달음에 달려왔다. 여보, 당신 왜 여기에 쓰러져? 또다시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장삼은 부인 강씨의 배를 향해 쇠조각을 힘껏 쑤셔박았다. 호백과 다르게 곧바로 털썩 쓰러지는 부인 강씨. 피가 뚝뚝 떨어지는 쇠조각을 들고 있던 장삼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가는 호백과 숨을 헐떡이며 꿈틀거리는 부인 강씨의 모습에 서서히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살인에 대한 충격이 장삼의 온몸을 흔들었다. 빌어먹을! 술김에 저지른 짓이었다. 개가 짖어서 때리다 보니 죽이게 되었고 피를 보니 흥분한 마음을 주스를 수가 없었다. 호백이 나타나니 그가 관부에 신고할 것 같아 급히 품에 지니고 있던 도구로 배를 찔렀고 부인 강씨 역시 어쩔 수 없이 손을 쓰고야 말았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벌어진 실수였다. 난 약초에 불만 지르려고 했어. 저 개새끼가 짖지만 않았다면, 내 놈이 방에서 나오지만 않았다면 정말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장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한참이나 충격에 서 있던 장삼은 눈물을 쓱 닦았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순 없다. 관부에 잡히면 끝이다. 장삼은 서둘러 호백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가 몇 달 동안이나 산을 타야만 채취가 가능한 약초들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꽤 비싼 약재들도 상당수 존재했다. 처음 불을 지르려던 마음은 사라지고 없었다. 탐욕. 장삼은 가장 비싼 것들로만 약초들을 하나둘 챙기기 시작했다.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양을 꾸린 장삼은 나머지 약초에 불을 붙였다. 호백 내외가 정성 들여 말린 약초는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이어서 집안 곳곳에서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장삼은 호백의 집 전체에 불이 번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뜨거운 불길은 호백의 집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작은 불씨를 만들기는 어려워도 큰 불을 일으키긴 쉽다. 거대한 불에 잡아먹힌 호백의 집은 매캐한 연기를 쉬지 않고 토해냈다. 뜨겁게 번져가는 화염 속에서 죽은 듯 엎드려 있던 부인 강씨가 움직였다. 그녀가 엎드려 있던 주변은 비릿한 핏물로 흥건하게 땅이 적셔져 있었다. 부인 강씨는 힘겹게 상처를 일으켜서 호백에게로 기어갔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장삼이 찌른 쇠조각이 폐를 찌른 것이다. 폐를 찔리면서 숨을 쉬기도 힘들어졌고 상당히 많은 양의 피도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호백.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부인 강씨의 붉어진 두 눈에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무리 붙들고 흔들어도 꼼짝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에 그녀는 고통도 잊어버렸다. 그러던 그녀가 갑자기 몸을 뒤틀었다.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대며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일어선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내딛었다. 지독한 열기로 집 전체를 잡아먹는 화마 속에 굳게 닫힌 문. 숨을 쉬기도 힘든 상황에서 부인 강씨는 쉬지 않고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그럴 적마다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몇 차례나 바닥으로 쓰러지면서도 그녀는 일어나 걸었다. 방문 틈으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 방문으로 접근하기도 힘든 불길, 살을 태우는 불길도, 가쁜 호흡을 더욱더 가로막는 연기도 부인 강씨의 발길을 붙잡지는 못했다. 방문을 열자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던 자욱한 연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방 한쪽에 웅크리고 있는 소천. 불이 붙었다. 부인 강씨의 머리와 옷에 불길이 옮겨 붙었다. 곧이어 그녀의 몸에서 지독한 노린내가 풍겨졌다. 제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부인 강씨는 방 안에 죽은 듯 누워있는 소천을 안아 올렸다. 혹시라도 불에 그을릴까봐 이불로 둘둘 마는 것까지 잊지 않았다. 고작 5살. 또래보다 조금 더 체격이 크다지만 여전히 가볍기만 한 어린아이. 평소엔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고 안아 올릴 수 있었던 소천이 지금만큼은 부인 강씨의 몸을 휘청거리게 만들 정도로 무거웠다. 휘청휘청거리면서도 걸음을 내딛는 부인 강씨였다. 머리는 물론 옷도 살도 잔뜩 타버렸다. 폐에서 느껴지는 고통,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온몸을 태우는 불의 고통 속에서도 부인 강씨는 힘겹게 한 발 한 발을 내딛었다. 한 발을 내딛으면 옷이 탄다. 두 발을 내딛으면 살이 탄다. 그렇게 옷과 살을 전부 태워가며 어렵게 방을 빠져나오고 대문을 벗어났다. 한계에 도달한 부인 강씨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불에 감싸여 품에 안겨있던 소천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충격으로 격한 기침을 토해냈다. 소천의 기침 소리를 들은 부인 강씨의 입가가 살짝 올라갔다. 여기저기 보기 흉할 정도로 화상을 입은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그려졌다. 성아. 마지막으로 불러보고 싶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다. 기력을 다 짜내 손을 뻗은 그녀는 소천의 얼굴을 쓰다듬지 못하고 그 바로 앞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피가 묻고 화상을 입은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동이 터오를 때까지 불길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그제야 하나 둘 잠에서 깨어난 마을 사람들이
서둘러 호백이 집으로 뛰어왔다.